한 주의 ETF 시장을 정리하는 윤선생 ETF 교실. 저 역시 순달람에 이어 버추얼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가상 공간처럼 저 역시도 폭넓은 정보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9월 1일부터 8일까지 시장 정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작은 동향입니다. 지난주 미국 ETF 시장에는 118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조 원이 유입이 됐습니다. 미국 대형주 중심의 자금 유입 지속되면서 다소 특징적인 부분으로는 리츠 그리고 중국 주식 관련 ETF로의 자금 유입이 있었고요. 또 자금 유출 부분 보시면 개별 섹터단에서 자금 유출이 있었습니다. 금융, 원자재, 회사채 이런 개별 섹터에서 자금 유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유형별 ETF 등락률입니다. 먼저 미국 시장인데요. 보시면 전반적으로 주식, 채권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연방정부 셧다운에 대한 우려, 이 두 가지가 좀 동시에 작용하면서 나스닥 100 ETF인 QQQ를 제외하고서는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이머징 그리고 선진국 시장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 중국 지난주에 이어서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FXI로 나타나 있는 ETF고요. 특히나 이제 일본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고 반면에 브라질 ETF의 경우에는 거의 급락에 가까운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뒤에서 다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승률 상위입니다. 지난주 다소 좀 깊게 다뤘던 우라늄 산업 ETF가 지난 한 주에만 19%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분석을 하면서 산업 내용이 꽤 괜찮다, 들어가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만 하고 지나갔죠. 역시나 살 걸 하고 후회만 하고 좀 또다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일본 ETF 그리고 탄소 배출권 ETF 등이 상승률 상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다음은 하락률 상위입니다. 이번 주 하락률 상위 ETF는 개별 국가들이 다수 이름을 올렸다는 게 좀 다소 특징적인 모습이고요. 브라질 ETF 급격하게 좀 상승을 했습니다. 브라질 ETF 하락 원인에는 좀 정치적인 이슈가 함께 자리 잡고 있는데 보이소나루 브라질 대통령과 사법부가 정면으로 붙으면서 정치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이 됐습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는 1996년부터 전자투표가 도입돼서 현재는 종이로 투표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 전자투표의 신뢰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사법부가 정면으로 반박을 하면서 정치 불안 이슈가 굉장히 부각이 되면서 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터키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최근 또 증가를 하면서 확진자 이슈가 지수를 끌어내리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이번 주 좀 깊이 살펴볼 ETF, 일본 ETF입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최근 6개월간 거의 움직임이 없었죠. 계속 이제 하락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이 같은 원인, 9월 3일 날 있었던 스가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입후보 포기 발표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각종 이제 정치적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발표여서 어떤 정책 변화 기대감이 일본 증시를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잠깐 아까 이제 상승률 상위에서 잠깐 보셨을 텐데 MSCI 일본 환해지 ETF가 올라와 있었고요. 그리고 MSCI 일본 ETF가 상승률 상위에 같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팁으로 여기 환해지 ETF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환해지다 어떤 거냐면은 선물한 매도 등을 통해서 환율을 묶어두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가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중국과 같은 해외 자산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는 원화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해외 주식에 대해서 해당 통화로 투자를 하게 되죠. 일본 엔화라든가 달러라든가 혹은 뭐 홍콩 달러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 환율이 변동을 하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원화 평가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100달러어치 주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달러원 환율이 1,000원일 때는 내가 10만 원을 가지고 있는 거지만 달러원 환율이 2,000원 올라가게 되면은 주식 가치는 그대로 100달러가 그대로지만 원화 평가액은 20만 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좀 더 이제 차트를 통해서 좀 예시를 다시 한번 좀 들어볼 텐데요. 네,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차트는 2020년 1월부터 약 1년 동안 네, 차트입니다. 녹색선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나스닥 100 환노출 ETF, 그냥 ETF라고 좀 일단 얘기를 드리고요. 검정색 선은 나스닥 100 ETF인데 환 해지가 되어 있는 ETF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두 ETF가 녹색 선, 검은색 선 모두 같은 지수를 추종한 ETF입니다. 정말 동일한 지수를 추종한 ETF임에도 불구하고 구간별로 수익률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왼쪽 차트는 작년 초부터 1월부터 3월까지 하락하던 구간입니다. 나스닥 100이라는 동일한 지수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환 해지가 되어 있지 않은 녹색 선이 환 해지가 되어 있는 검정색 선에 비해서 덜 빠지죠. 왜냐하면 이 같은 구간 동안 환율이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수익률을 끌어올려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작년 3월 말부터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은 환 해지가 되어 있는 검정색 선이 환 노출이 되어 있는 녹색 선에 비해서 수익률이 좀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구간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환 노출이 되어 있는 ETF 수익률을 끌어내렸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 환해지 ETF를 어떻게 활용할까?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뭔가 굉장히 좀 불안한 상황이 오면서 지수가 급락을 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급락을 하면서 환율이 굉장히 확 튀어올랐죠. 예를 들면 뭐 1,500원을 갔다든가 1,400원을 갔다든가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끝나면 지수는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면서도 이 환율이 그러면 환율은 1,400원이었던 게 1,100원으로 떨어지면은 그만큼 이제 수익률을 까먹게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환해지가 되어 있는 ETF를 통해서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수는 그대로 올라간 효과는 다 누리면서 환율은 이제 고정시키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나 지수 같은 지수가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면서도 이 높은 환율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때 활용해주면 정말 100점짜리 활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 중국 ETF 시리즈 2탄, 홍콩 그리고 한국 상장 ETF들 짚어보겠습니다. 네, 개별 ETF들 살펴보시기 전에 중국 지수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중국 관련된 시장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상해 종합, 그리고 선전 거래소, 마지막으로 홍콩 거래소, 이렇게 세 가지 시장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시장에 대해서 각각 조합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CSI 300이라든가 A50 혹은 HS, HSI, HSCI 등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로 지수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수들이 다르다는 건 조금씩 특성이 다르다는 의미인데요. 좀 더 자세히 보시게 되면 개별 지수별로 구성이 조금씩 다릅니다. 가장 먼저 왼쪽에 보시는 HSI라든가 HSCI의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 IT나 금융 섹터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어떤 산업의 어떤 구성이 편중되어 있는 특성을 보실 수가 있고요. 반대로 중국 본토 CSI 300의 경우에는 굉장히 산업별로 구성이 좀 더 이제 균등하게 구성이 되어 있죠. 산업 전반에 좀 다양하게 걸쳐 있는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50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다른 산업 비중들도 있지만 금융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차이넥스트나 항생테크의 경우에는 기술주 비중이 굉장히 높은 특성이 있다 보니까 어떤 이제 전반적인 정부의 어떤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가고 혹은 반대의 경우에는 또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뒤이어서 홍콩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관련 ETF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실 텐데 먼저 리스트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ETF 개요 부분 HSI라든가 HSCI, CSI 300까지 다양한 지수들이 모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하단에 보시면은 채권 관련된 ETF들도 다 상장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나와 있는 티커론 2800 HSI 지수를 추종한 ETF의 경우에는 운용 자산이 약 원화로 14조 원 정도 될 정도로 좀 굉장히 큰 ETF라는 점도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뒤이어서 홍콩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관련 ETF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실 텐데 먼저 리스트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ETF 개요 부분 HSI라든가 HSCI, CSI 300까지 다양한 지수들이 모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하단에 보시면은 채권 관련된 ETF들도 다 상장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나와 있는 티커론 2800 HSI 지수를 추종한 ETF의 경우에는 운용 자산이 약 원화로 14조 원 정도 될 정도로 좀 굉장히 큰 ETF라는 점도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뒤이어서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콩에는 테마형 ETF들이 좀 굉장히 많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개요 부분 잠깐 보시게 되면 중국 전기차라든가 클린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핵심 소비재, 클라우드 컴퓨팅까지 좀 굉장히 다양하게 상장이 되어 있고요. 이건 이제 비단 중국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정책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오죠. 규제 역시도 핀셋처럼 콕 집어서 나오고 지원도 콕 집어서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ETF들이 상장되어 있는 만큼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뒤이어서 한국 상장 중국 ETF들 같이 보시겠습니다. 리스트 보시게 되면 어떤 전기차 ETF가 운용자산이 2조 원이 넘습니다. 금액 기준으로는 굉장히 좀 절대적인 수치를 좀 차지를 하고 있고요. 이 외에 보시게 되면은 대부분은 지수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그리고 테마형 ETF들도 최근에는 다양하게 상장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럼 이렇게 리스트들 쭉 보셨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 어떻게 활용하면 잘 활용했다고 소문이 날까? 좀 정리를 간략하게 해봤습니다. 네, 중국 관련된 ETF들 정리해보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뭐 지수라든가 섹터, 채권, 원자재 이런 것들 모두 상장이 투자가 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우리가 굳이 중국 시장이라든가 가서 원자재라든가 뭐 MF 이런 것들 투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지우고 이제 개별 국가별로 좀 보시게 되면은 먼저 홍콩 시장입니다. 홍콩 시장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수라든가 테마에 있어서 굉장히 세분화가 되어 있어서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것. 그리고 채권의 경우에도 ETF들이 다양하게 좀 상장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한국이랑 장이 열려 있는 시간이 비슷하다 보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혹은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투자를 원하시는 투자자분들께는 홍콩 시장에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주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11개 섹터별로 ETF들이 다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의 경우에는 MSCI라든가 FTSE 같은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이 추종하는 지수 ETF들이 많이 상장이 되어 있고 테마의 경우에는 신경제, 어떤 4차 산업이라든가 혁신 산업 위주의 테마 ETF들이 많이 상장이 되어 있다는 점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경우에는 거의 지수형 ETF가 대다수긴 합니다. 하지만 아까 전기차 ETF 등처럼 테마형 ETF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상장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나 세금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연금저축계좌라든가 이런 데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시장 정리 좀 해봤고 저희 보고서에서 제가 이렇게 지수별로 혹은 테마별로 국가 맞춰서 이렇게 ETF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한 땀 한 땀 제가 정말 눈 빠지게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상황에 맞춰서 잘 활용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코너가 왔습니다. 다음 주에 사면 배당받는 종목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주 코카콜라, 알트리아 그룹, T-로우 프라이스 등이 배당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트리아 그룹 같은 경우는 이번 분기 배당 증액이 4.7% 정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보고서에 이 기업들 포함해서 총 15개 주요 배당 종목들 정리해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ETF 배당 종목 정리를 한번 같이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알찬 ETF 배당 정보로 되돌아오겠습니다. 윤 선생이었습니다.